경성대학교 하영삼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중국 문자산업과 한자 콘텐츠의 경향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의 하영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한자 콘텐츠의 현황과 미래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자 콘텐츠가 어떤 의미를 지닐 것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통시적 시각과 그 다음에 공시적 시각 그리고 몇 가지 현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문자는 그렇습니다.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도구의 하나입니다. 인류를 참 지혜로운 인간, 최고의 인간으로 만든 것이 바로 문자입니다. 여러 정보를 저장하고 그것을 전수하고 확대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자는 이런 부호적 속성, 문화적 속성, 그다음에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브랜드적 가치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런 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것은 이제 중국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아시다시피 한자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자는 세계 문명의 4대 시원 문자의 하나입니다. 이집트 문자와 메소포타미아 문자, 마야 문자, 그리고 한자인데 그 중에서 한자는 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살아있는 유일한 문자입니다. 그래서 문자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근데 한국도 그렇습니다. 15세기에 한글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이것은 이후에 만들어진 문자 중에서 사실은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이 문자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긍심과 함께 한국은 이 한국의 문자를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확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중국 문자 박물관이 만들어졌고 또 한국에서는 우리 한글 박물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인천에서는 우리 세계 문자 박물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국이 갖고 있는 문자에 대한 자긍심이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양국의 어떤 민족적, 문화적 자긍심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자 콘텐츠의 어떤 현황과 전망을 위해서 통시적 시각과 공시적 시각에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가 이제 세계 문자 박물관이기 때문에 주로 중국의 문자 박물관이나 센터 중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중국 문자박물관이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한자는 지금 역사는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도 각골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도 한 3,300년 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조금의 어떤 변화와 확장 이런 건 있었습니다만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런 문자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통시적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한자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시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중국의 힘이 강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뭐냐면은 국가 정책으로 21세기를 한자의 시대로 좀 만들려고 하는 이런 어떤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힘과 함께 뭐냐면 전 세계가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한자가 이제 필수 학습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한자의 어떤 체계적 학습, 미래적 학습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한자 콘텐츠라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미래 사회의 먹거리가 되고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기 위해서는 이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원시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성이라든지 산업성 이런 부분들이 상호 연결되면서 환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시적 고찰을 한번 해보면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중국 문자박물관입니다. 이것은 북경도 아니고 상해도 아니고 하남성 안양이라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크기에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한자 이거 시원이 되는 각골문이 출토된 곳입니다. 1899년 여기서 각골문 출토가 된다. 알고 보니까 여기가 여러분들 하상주 상나라의 마지막 도읍을 했던 은허라는 곳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골문이 출토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연구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세계적인 인정을 받아서 세계 문화유산도 되고, 최근에 이제 기록유산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런 역사성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중국 국가급의 문자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한자박물관이라 하지 않고 문자박물관이라고 한 것은 아시다시피 중국은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6개 민족 중에서 문자를 갖고 있는 민족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포괄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문자박물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중국을 가보면 상당히 다들 규모에 우선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자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지어놨죠. 그래서 앞에 이제 글자를 모티브로 한 조형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긴 이런 정원이 굉장히 넓은 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 제일 마지막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주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황금색 색을 칠한 것이 아니라 황금을 도금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앞에 우리 조형물입니다. 문자라고 할 때 자입니다. 우리 지금은 문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문을 하지 않고 자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문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독립 단위의 기본 글자거든요. 그것이 이제 두 개 이상 합쳐지면서 의미와 의미로 혹은 의미와 소리로 합쳐지면서 무한대의 한자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이 아닌 자를 조형물로 삼은 것은 한자의 어떤 확장성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에 뭐 들어가 보면 뭐 전시 보면 뭐 크게 소개할 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이 각골문입니다. 한자의 시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문명은 연속성의 문명입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가장 처음에 있었어요. 어떤 문자, 각골문. 특히 이제 최근에는 중국 문명의 시원, 중국 문명의 출발이 각골문이라고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선언을 하는 바람에 각골문이 더욱 지금 열풍이 일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골문으로부터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그 주나라 때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청동기 문명입니다. 이 청동기 지금 여기 잔이 있습니다만은 이 안에 보면 이 청동기를 만들게 된 어떤 내력 이런 것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일종의 이제 역사 문헌이죠. 이제 우리 검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문이라고 했을 때 황금 금자, 쇠금자 그것은 원래 뜻이 뭐냐면 청동기라는 뜻이었습니다. 검문. 그 다음에 이제 초나라 주로 이제 양처강 유역에서 많이 출토가 됐습니다만은 이 죽간 대나무에 이렇게 글을 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총 이제 각골문에서 검문, 그 다음에 죽간, 그 다음에 도기, 뭐 여러 가지 나중에 이제 종이 필사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역사적 한자 역사에 관한 거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자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당나라 때쯤 되게 되면은 인쇄술 이런 것들이 막 발달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인쇄술의 발달은 또 인류 문명을 한 새로운 단계로 바꾼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쇄 문화, 활자, 판가, 그 다음 종이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전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자를 제외한 중국 56개 소수민족 중에서 문자를 가진 문자를, 아까 이제 튀르크 문자도 했습니다만 그런 위구르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소수민족 문자들, 이런 것들이 다 포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그 외에 그 상설 전시 외에도 이제 테마 전시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가보면은 그렇습니다. 인터랙티브 컨텐츠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 발표에서도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박물관의 기능이라는 것이 이전에 이제 전시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체험 중심으로 가고, 또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 이후에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이제 온라인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체험 중심으로 가고 있는 학생들이 와서 혹은 사람들이 실제로 만들어보고 체험하고 느껴보고 자기 걸 만들고 하는 이런 것이 강화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고유 업무라고 할 수 있는 학술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순회 전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보면은 우리 청주 직지신경 금속 활자에 출발이 됐던 청주에 와서도 이제 전시를 하고, 또 안동에 와서도 전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동이 한국 그 전통 문화의 뭐 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온 거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초입니다만 우리 연구소에서도 마침 작년이 각골문 발견 120주년이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신중국 창립 70주년이었고, 그래서 이제 각골문을 120주년 기념해서 우리 부산에서 전시하고 국제회의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들이 많이 왔어요. 그 중국 전역에서 한 2,000 몇백 점 공모 작품 중에서 120편을 뽑아가지고 전시를 했습니다. 마치 그거 하고 나니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더 이상 뭐 진전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부분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문자박물관의 어떤 규정을 보면은 설립 목적부터 목표까지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이 뭐냐면은 좀 생활화되고 대중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산업화되고 자생력을 갖춰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포인트가 많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지금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어떤 역사적 전시 말고 지금 이제 한자를 어떤 식으로, 중국 사람들도 중국의 문자이긴 하지만은 이것을 좀 더 어떻게 체계적으로 혹은 의미 있게 미래형으로 이렇게 접합시킬까 하는 노력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는 한자 체험센터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규모도 크고요. 예를 들면 아까 문자 박물관이 있던 안양시 같은 경우 전체 도시의 테마를 문자 이걸로 한자를 가지고 잡고 있고요. 그다음 저 이제 하남성 남쪽에 가면은 타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중국어는 루어허라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중국 최초의 뭐 세계 최초의 그 어원사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설문회자가 만들어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일찍부터 그 도시 자체를 이 설문회자 한자를 브랜드화해서 전체 도시의 이미지를 그걸로 설계를 하고, 그래서 중국 문자원이라는 굉장히 테마파크도 이렇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양에 있는 아까 안양에 있는 안양사범대학에 보면 규모는 사실 뭐 대학 그 박물관치고 작지가 않습니다. 한자 체험관을 만드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한자 체험관이라는 북경에 있는 체험관입니다. 왜 이제 이걸 말씀드리냐면 하나는 북경에 있어서 영향력이 상당히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혹은 앞으로 한자를 컨텐츠화해서 어떻게 브랜드화하고 산업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하고 좀 더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벌써 색깔이 막 다르잖아요. 한자를 굉장히 친화적으로, 한자하면 굉장히 어렵고 뭐 복잡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오른쪽 이제 두 부분에 보면 하나는 인터랙티브 콘텐츠 역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이 한자가 상형성 그다음 표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이제 하나의 그림에 가깝습니다. 회화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예술 형식으로 발달한 게 중국의 서예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서예라는 것은 어쨌든 한자를 가지고 쓰는 행위, 예술 행위이긴 하지만 중국 문명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예술 행위고 문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한자 서예 체험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이제 뭐 각골문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서체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따라다니는 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 어린이들의 청소년들의 눈에 맞춰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코너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육 프로그램, 특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는데 좀 눈여겨 볼 만한 것은 2016년에 이제 그 썸머 캠프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은 재밌는 테마가 하나 있어요. 육서와 오감. 육서라는 것은 뭐냐면 한자를 분석의 한자의 구조를 6가지 체계로 나눈 겁니다. 아마 한국인들 상당히 우리도 좀 익숙해 있을 겁니다. 뭐 상형, 회의, 형성, 전조, 가차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구조가 우리 인간의 어떤 오감의 어떤 발달 이런 부분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가 이런 걸 가지고 예를 들면 상형 같은 뭐 그림이니까 뭐 인지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다른 것에 합쳐서 의미를 확장해가고 추상화해 가니까 뭐 그런 건 어떤 능력이고 이런 것을 연계시켜서 체험시키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제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떤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사실 지금 이제 가장 핫한 이슈가 중국에서 AI잖아요.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럼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 같은 어떤 두뇌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람하고 똑같은 두뇌를 지금 만들고 싶은 거단 말이에요. 그럼 훈련에 있어서 딥러닝을 보셨겠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단순한 어떤 계산, 수치의 어떤 계산, 연산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이제 정말 감정적으로 지각하고 입체적으로 느끼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이제 굉장히 한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거 실험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지 않겠는가 이런 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뭐 이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문화 상품으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가고 게임으로도 가고 애니메이션으로도 가고 뭐 여러 가지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보면은 문화 상품들이 굳잖아. 뭐 이런 정도로 조금 좀 머물러 있는 거.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교육 프로그램하고 연결해서 재미있는 한국이 이제 게임 굉장히 강국이니까 방대한 어떤 스토리를 넣어서 이걸 반영한 학습까지 포함을 하면서 문화까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런 게임 같은 게 좀 한국에서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어떤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한자를 아무래도 이제 깊게 학습을 하는 것이 뭐냐면 중국 문명을 중국인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깊게 느낄 수 있고 고도의 문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자를 깊게 공부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기 보면은 한자 영웅 뭐 이런 게 있거든요. 한자 왕이라는 거죠. 이제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CCTV하고 중국과 언어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체 그 언어 정책을 이렇게 담당하는 결합이 돼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자 왕, 퀴즈 왕 뭐 이런 거 정도 되겠죠.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뭐 중국어는 팅시의 다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막 그 한자를 이렇게 설명을 막 해줍니다. 그럼 그것이 무슨 한자를 묘사하는지 쓰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직접 쓰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한자의 필요를 잘 잊어버리거든요. 그런 걸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시키고 한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묘사하는 그런 내용을 한자로 표현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비슷한
우리한테도 이제 한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자왕 뭐 이런 대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도 지금 한자 문명창의 체험관을 이렇게 뭐 소규모지만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기 이제 컨텐츠를 구축을 지금 하고 뭐 역사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된 방향들이 이런 어떤 컨텐츠 제작 컨텐츠를 제공하고 실험하고 그러고 직접 와서 만들어보고 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요즘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유튜브 한자파파 TV도 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한자 축제도 하고 있고 또 여기 보면 이제 감성인문 한자 콘텐츠 우리 심 교수님이 이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실험적인 지금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일본에는 뭐 자세히 소개할 건 없습니다. 교토에 가시면은 한자 검정협회에서 만든 한자 박물관인데 상당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가보니까 굉장히 잘 돼 있고 또 여기도 이전하고는 달리 상당히 그 미래 컨텐츠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변모를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그만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멋지잖아요. 저도 여기 몇 번 갔습니다만 상해 엑스포 때 한국 간의 조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한글이 없었다면 참 이걸 뭘로 꾸몄을까? 정말 이렇게 꾸밀 수 있는 나라가 자기의 고유 문자를 가지고 이 세계에 얼마나 있을까?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런 어떤 문자라는 것이 사실은 국가와 민족, 시민의 어떤 자긍심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리고 그 국격을 높여주고 그것이 하나의 브랜드 가치로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임무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컨텐츠를 브랜드화해서 좀 여러 가지를 이제 확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그럼 찾아서 우리가 내고 그것을 꾸미고 스토리로 만들고 디자인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지금 과제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꼭 칼융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한자라는 건 그렇습니다. 아까 시진핑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중국 문명의 가장 근원적인 모습이 집약되어 남아 있는 것이 바로 가꿀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문자는 이제 그 당시에 그것도 이미 3,300년 전이니까 상당히 그 초기 단계의 어떤 사육 문화 형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원형에 가깝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그림화되고 문자화됐던 그것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집적이 되고 축적이 돼서 거의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졌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특히 초기 단계의 한자는 중국 문명을 가장 집약적으로 시발에서부터 원시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의 의미에 있어서는 중국 문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자가 굉장히 중요한 도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한자를 가지고 우리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인문학이 많이 발달한 나라고, 그 다음에 역사가 굉장히 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어떤 지혜들이 사실 이 한자에 들어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겁니다. 보시면 이제 하늘천, 하늘천, 하늘을 왜 이렇게 그렸을까? 사람의 머리를 갖고 크게 키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늘천 하면서 다 배우고 왔어요. 근데 사실은 한 번도 이것이 왜 하늘을 이렇게 그렸을까? 왜 사람의 머리를 그려놓고 하늘이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중국 소수민족의 문자입니다. 납서족이 쓰고 있는 납서 문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쪽에는 일반인들이 쓰는 게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이 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를 우리가 똥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똥바 문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제일 위에 가보면 하늘입니다. 하늘을 사실 이렇게 둥그렇게 그려놨죠.
객관적으로 보이는 하늘을 그린 겁니다. 상상이긴 합니다. 그리고 거기 태양이 있으면 이게는 해가 뜬 날이 맑은 날이고, 그 밑에 보면 구름이 있으면 흐린 날입니다. 흐린 날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별이 있잖아요. 별이 총총총총 있는 이런 밤 하늘을 이렇게 그린 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곳에서는 뭐냐면 하늘을 이렇게 이 전체를 우리가 이거 둥그렇게 이렇게 뭐 둥글지는 않습니다만은 둥그렇게 그리는 거고, 왼쪽에 이제 사람의 머리를 그려놓고 사람의 머리 윗부분에 있거나 혹은 닿아 있는 이런 부분을 하늘이라고 인식했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그 전통적인 뭐 사유 구조 중에 하나가 천인합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늘과 사람은 항상 연결돼 있다는 이런 어떤 사상인데, 이 천자를 보면은 이 사람이 결국 하늘이고 하늘이 결국 사람이고 천인합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실은 간단한 예입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예를 드립니다만, 한자를 통해서 중국인들의 원시 사유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뭐 많죠.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그 사자성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리 세옹지마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은 싸요 시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세옹지마 같은 경우에는 그 복잡한 어떤 인생의 천리를 간단하게 네 글자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단 말이에요. 정말 횡재했다고 기뻐하지 마라. 그것은 실패할 혹은 곤란을 당할 전조일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너무 뭐 실패를 해도 너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그것은 곧 나아질 수 있는 전조일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화해서, 혹은 뭐 여러분들 뭐 삼국연의에 나온 도원결의 이런 거 같으면 테마해가지고 공원도 만들고, 실제로 음식 이름에도 있고 음식도 막 나오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다 컨텐츠화할 수 있는 한자, 특히 중국이 갖고 있는 장점이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풍부한 문화성을 가진 이런 어떤 한자에서 우리가 어떤 요소들 현대에 맞게 또 미래에 맞게 우리에 맞게 끌어내서 스토리화하고 꾸미고, 그 다음에 확장해서 우리 지금 뭐 디지털 기술도 입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디자인 기술도 입혀야 될 거고, 그래서 어떻게 상품화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그 재미있는 연구 하나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 뭐 저도 직접 뭐 참여하기도 하고 또 우리 연구소하고 직접 관련이 돼 있는 프로젝트이기도 한데, 하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상주 건문, 상나라 주나라에 있던 고대 문자입니다. 각골문하고 건문, 그것을 굉장히 복잡한 옛날 아까 그 뭐 이집트 문자처럼 이런 거예요. 그걸 사진을 탁 찍으면은 인식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정보들이 쫙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확장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한자를 찍기만 하면 거기에 다 모든 정보가 다 나올 수 있는 해석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범판이 만들어졌고 지난달인가 이게 중국 국가 중점 과제로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AI 기반의 이런 한자 인식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단순히 인식을 넘어서 아주 모든 어떤 문화적 요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저희들하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한국도 한자 자료들이 굉장히 많으니 한국하고 연결하고 일본하고 연결해서 한자 문화권의 이 한자 인식 프로그램으로 가자고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이제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이 많고 해서 지금 이걸 하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밑에는 뭐냐면 AI 기반의 한자 학습입니다. 이것은 뭐 제가 주로 이제 제가 주된 연구자로도 참여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겁니다. 지금까지 중국어는 그렇습니다. 서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국어는 고립어거든요. 근데도 이제 서구의 어떤 그 굴절어, 그 다음에 우리말처럼 교착어, 뭐 이런 부분에서 형태 변화가 많아가지고 어법,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어는 사실 문법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제 서구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그 중국어 교육이 그런 식으로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 100년이 지났으니까 좀 자각을 한 거죠. 중국어의 본질이 뭔가. 그래서 중국에서 중요한 것은
어휘다. 어휘는 뭐냐? 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 기반의 중국어 교육 시스템을 만들자 해가지고 한 3년 전부터 이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중국에 있어서 초등학교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국어 교과서 그것을 1학기, 2학기가 총 24권, 12권, 2권씩 해가지고 24권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한자를 중심으로 중국식에 맞는 중국어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이 글자가 아까 하늘천 같다면 천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고 그것이 기본 의미는 뭐고 이렇게 확장이 되고 그래서 그걸로 확장된 단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걸로 만들어진 시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감성적인 혹은 중국인들의 인문학적 해석은 뭔가 이런 부분들을 연계시키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이것이 완성이 됐는데 마침 이걸 책으로 찍으려고 하니까 코로나도 이제 본격화됐고 그 다음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니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키는 방법이 없겠느냐. 옛날처럼 책으로 찍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AI 기반의 이 교육 시스템을 넣어버리자. 그러면 이걸 다 넣고 이제 개별적 학습도 가능하고 이제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학습하는 거에 따라서 전부 다시 축적이 되고 그 외에 우리가 또 축적하는 자료들을 계속 갖다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한자 AI 기반의 한자 중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그 상태입니다. 이것도 지금 이번 8월 달에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화동사범대학이라고 상해 굉장히 좋은 중국어 교육에 있어서는 최고의 그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서 학교 전체의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냐 하는 것은 중국은 지금 전부 AI하고 연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 콘텐츠도 이런 부분으로 좀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이지 않겠는가.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한자 콘텐츠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이것으로 저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